이란 전쟁 충격이 산업과 금융을 동시에 흔들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유가 오르고 환율이 뛰면서 금융시장도 바로 반응하고 그 반응이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충격이 한 번에 이제 뭐 산업과 금융에서 서로 밀고 끌어올리면서 문제가 증폭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점, 그러니까 2026년 3월 28일이죠. 지금 우리 경제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를 특히 주의해서 봐야 하는지 이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지금 상황을 간략히 보여줍니다. 핵심은 주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 경계 단계로 들어갈 가능성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먼저 원달러 환율이 1,510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수입 원가가 올라가고 달러 조달 부담이 커지고 환 위험을 막기 위한 또 비용도 같이 증가하는 뭐 이런 상황이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시장은 위기 국면에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실물 경제 악화를 미리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물 경제에서 충격이 다 드러나기 전에 금융시장이 먼저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한 뭐 2주에서 6주가 핵심 모니터링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회사채, 뭐 기업들이 돈을 빌리는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봐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 지금 단순히 좀 불안하다 뭐 이렇게 이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몇 주 안에 큰 압박이 올지 이거 확인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충격이 오는지 이거 좀 봐야겠죠? 뭐 논리적으로 충격이 증폭되는 연결고리가 있다. 첫 번째 고리는 유가와 환율. 그렇게 해서 유가가 오르면 달러 수요가 늘고 환율이 오르면 수입 원가는 더 오릅니다. 이게 다시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죠. 두 번째는 금리와 투자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쉽게 내리기 어렵죠. 금리가 높으면 기업은 투자하기 더 힘들어집니다. 세 번째는 주가와 신용입니다. 주가가 흔들리면 투자 심리 악화되죠. 돈을 빌려주는 쪽도 더 조심스러워진다 이런 거죠. 그렇게 되면 기업의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지겠죠. 네 번째는 이제 실적과 심리입니다. 기업 실적이 나쁠 것 같다 그러면 뭐 시장 심리 얼어붙은 거죠. 그 심리 위축이 다시 자금 이탈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이러한 문제들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하나의 커다란 위기로 증폭될 수 있다. 뭐 이런 그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충격이 더 빨라지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천천히 오던 충격이었는데 지금은 금융시장하고 함께 빨리, 아주 빨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보면 1970년대 유가 파동 시기에는 뭐 전쟁, 뭐 공급 충격이 발생해도 이게 실물 경기에 각 국가로 퍼지는 데는 상당한 좀 시간이 걸리지 않았었나? 근데 지금은 기업이 버티는 시간 없을 정도로 지금 뭐 시차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 충격이 생기면 곧바로 금리, 환율, 주가에 반응을 하게 되죠. 그리고 금융 변수의 변동성이 기업의 자금 조달 상황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아픈 그런 구조였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은 시장이 먼저 겁먹고 기업 숨통을 조이는 그런 구조가 되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전쟁 충격이 이제 물리적 시차가 거의 사라졌고 그리고 금융시장이 실물 악화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환율 1,510원 이건 뭐 보기 어려운 숫자였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산업과 금융 시장에 동시에 경고등을 켜는 뭐 이러한 신호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산업 쪽을 보면 환율이 오르면 에너지, 원자재 가격 다 오르는 거죠. 이거 달러로 사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부담 훨씬 더 커집니다. 수입 원가는 뛰고 기업이 환율 리스크를 막는데 드는 비용이 같이 올라가죠. 다음은 금융 쪽입니다. 환율이 급하게 오르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자금 유출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회사채 같은 기업 자금 시장에서도 돈을 빌리려면 금리를 더 높여줘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환율 상승이 한쪽에서는 원가 폭등으로 또 다른 쪽에서는 자금 이탈 그리고 회사채 수요 위축으로
한꺼번에 작용하는 그러한 것들 보여주겠죠. 1,510원 만약에 여기서 더 올라간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 자금 조달 시장에 더 어려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선행 신호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산업에 미치는 파급 단계를 보면 지금 이제 초기 단계를 지나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으로 비용 증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구간에 들어있다 이렇게 봅니다. 먼저 이제 원유하고 LNG 수급 문제 그거 나왔고 정제 연료 제품 이것도 이미 진행되었고 이제 비용 증가 단계로 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거죠. 에너지 많이 쓰는 산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화학, 철강, 자동차 부품, 플라스틱 이런 업종에서 비용 부담 더 커지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료, 농업, 식품 쪽에서도 충격이 이제 발생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소비와 고용, 그렇게 가면 우리 생활 전체에 영향을 주는 그런 단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의 충격이 앞으로 이제 뭐 생활 물가하고 소비까지 더 넓게 번지게 될 텐데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위기가 어떤 단계로 진행될 수 있을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충격이 시작된 단계지만 앞으로 몇 주, 몇 달 뒤에 그 충격이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앞으로 금융 쪽에서 회사채, 국채,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회사채 발행 조건이 더 나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산업 쪽에서는 화학, 철강, 산업재 2차 비용 증가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고 나면 은행 대출 조건이 더 까다로워지겠죠. 그러면 기업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겠죠. 그러면 산업 쪽에서는 바로 비료, 식품 가격 상승하는 거로 나타나게 되고 소비자는 뭐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겠죠. 상당한 위험한 경로를 지금 가고 있구나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충격은 이제 시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어려움은 기업의 돈줄과 생활 물가에서 난다 뭐 이런 점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뭐 보게 되면 계속 주식시장 문제 어떻게 될까 이런 거 걱정하는데 사실 문제는 회사채 시장이죠. 정부의 자금 투입은 회사채 시장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스프레드가 얼마나 더 확대되었는지, 돈이 실제로 잘 모이는지, 발행이 막히는지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해지겠죠. 회사채 시장은 기업 생존이 어느 정도로 가능해질 것이냐 이거 아주 보여주는 전쟁터가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자금 시장을 잘 보호해야 되고 이렇게 판단하고서 정부에서는 금융안정 프로그램 100조 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하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거 보려면 앞으로 한 2주에서 6주 동안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 이것들을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채 스프레드. 아까 계속 얘기했죠. 회사채 금리가 국채 금리 수준하고 얼마나 급격하게 벌어질 것이냐, 얼마나 더 빨리 벌어질 것이냐. 이거 이제 단기 유동성 위험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업의 단기 금융 융통 비용이 얼마나 빨리 오르는지 이거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우량 회사채. 그러니까 뭐 A급 이하 회사채의 가산 금리. 이것도 봐야죠. 이건 실물 기업으로 이제 뭐 비용 압박이 얼마나 빨리 번지는지 이거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량한 회사보다 약간 아주 조금 체력이 약한 회사들이 금리가 더 빠르게 오르게 되면 이건 이제 경고 신호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회사채 발행 시장의 미매각률이 안 팔리는 거죠. 채권을 기업이 채권 내놨는데 잘 안 팔리면 뭐 투자자들이 실제로 금융시장에 돈을 빼고 있다나 이런 뜻이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정부가 100조 원 준비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시그널을 정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좀 안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그널을 빠르게 잘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몇 주는 이제 금리가 오르느냐, 이것보다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구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봐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기업 돈줄이 얼마나 막히는지 보면서 정부에서 금융안정 지원 규모가 달라지느냐, 이거 더 확대하느냐, 이것도 또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기업들은 뭐 지원 자금만 바라보고 있냐?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럴 수가 없겠죠. 기다리지 말고 먼저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먼저 이제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은행 대출이 더 까다로워지기 전에 안정적인 자금 조달 라인을 미리 좀 잘 만들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외환, 원가 리스크 관리. 야, 이거 참 사실 말이 그냥 뭐 해야 된다는 얘기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해야죠. 달러 결제 비중과 원가 구조를 좀 잘 보고 외환 리스크 해지도 강화해야 되는 뭐 이런 얘기겠죠. 이제 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만 얘기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단기 부채 리스크 이거 점검해야 될 때가 될 겁니다. 이제 2주, 6주에 뭐 단기채 시장 더 막힐 수 있다. 이런 가정 하에서 현금 흐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부 지원 기대했다가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는 거죠. 전쟁으로 나타나는 이제 금융과 산업의 복합적인 충격이 이렇게 아주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아주 빨리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다리면 늦습니다. 상황이 나빠지고 나서 움직이면 좀 그렇죠. 먼저 자금 그리고 현금 관리 이거 기업이 잘 해서 위기를 잘 넘기셔야겠죠. 저야 뭐 기업을 운영하지 않는 일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고통을 제가 얼마나 잘 알지 못하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고통이 최소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